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 교수 임용할 때를 빼놓고 이렇게 교수님들 앞에서만 말을 하는 거는 참 오랜만이네요. 뭔가 긴장되고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즐겁게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말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 마이크 집착증이 있다,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잘 배운 건 하나 있습니다. 최고의 명강의는 휴강이고 두 번째로 좋은 강의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의다. 그래서 15분만 딱 말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연구년을 맞아서 1년 정도 연구년 기간을 가졌는데요. 원래는 미국에 가서 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덕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집에서만 방콕하고 연구년을 육아휴직으로 삼고 왔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와 같은 어려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단절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 이제는 모두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단절의 시대가 왔다, 비대면의 시대가 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비대면의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왔을까? 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되죠. 요즘에 보통 의사소통할 때 뭘로 하시나요? 정말 가서 얼굴 보고 말하세요? 저는 저희 집에 있어도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말을 할 때 말보단 다른 거를 쓰더라고요. 깨똑이죠? 그래서 제 방에 앉아있으면 저희 부인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하지? 이렇게 보내죠. 그럼 응, 이렇게 보내죠. 요즘 이렇게 다 그냥 오며 가며 이렇게 보통 카톡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말보다 문자가 대세가 된 때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비대면의 시기를 좀 당겨왔을 뿐이지 비대면의 시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만 생각해보면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만 카톡을 보내지 않습니다. 저희 부인님께서 설거지 좀 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답장을 하죠. 응. 그런데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응 보내면 그 다음에 답장이 옵니다. 왜? 하기 싫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아니죠. 저는 이렇게 응만 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설거지라는 일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설거지를 기쁜 마음으로 하겠다라는 걸 하죠. 어떻게 해요? 이모티콘을 사용해서요. 이거는 그냥 대충 한 건데 너무 이렇게 떨어지게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제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지만, 이렇게 우리는 비대면으로 소통을 할 때도 나의 얼굴을 사용합니다. 가끔 내가 누군지 알릴 때도 있고, 지금 나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알릴 때도 있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기쁜지 슬픈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니까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용어가 생겼어요. 줌 파티그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하면 실제로 만나서 대면 회의를 할 때보다 한 2배 정도 피로감을 더 느낀다고 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대면을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말과 이런 것뿐 아니라 다양한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화상에 있는 정보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 더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처럼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저는 여러 교수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마스크 쓴 얼굴밖에 볼 수 없는 진정한 단절의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됐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는 얼굴을 가립니다. 정말 이것이 단절을 의미하는 것일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얼굴은 소중하니까요. 우리는 소통의 동물입니다. 보통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제치고 지구를 지배하고 지구의 지배자가 될 때 그 이유를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애매모호하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지구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 에버랜드에 모든 동물을 틀어놓은 사파리에서 가만 냅두고 수십 년, 수백만 년을 냅뒀더니 원숭이가 대장 먹은 꼴이잖아요. 저희 인간이 아무런 피지컬적으로 어떤 것에도 좋은 점이 없었지만 그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것은 바로 협동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지능이라고 하는 무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타고난 선천적 얼큰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종족에 비해서 뇌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얼굴이 좀 더 크죠. 그런데 왜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는 협동을 잘 못한다고 했는데 왜 인간은 머리가 좋은데 협동을 하게 됐을까? 여긴 슬픈 진실이 있어요. 머리가 너무 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택한 전략은 작게 나서 크게 키우자예요. 뱃속에 아이가 굉장히 작고 그 능력이 굉장히 없이 일단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키우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긴 양육 기간이 필요하죠. 망아지나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한 두 걸음 비틀비틀거리면 대충 뛰어다니는데 우리 인간은 돌 될 때 아이들 걷기 시작하면 어이구 우리 아들 잘했네, 우리 딸이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긴 양육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협동 생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협동을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강력한 소통 기관은 말이에요, 말. 우린 대충 이 말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기는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가끔가다 선생님들도 많이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저희 대학원 생활 불러다 놓고 야단을 쳤어요. 너 이러면 어떡하냐. 네가 지금 논문 학기인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한참 야단을 쳤는데 이 학생 얼굴이 너무 해맑아. 너 내가 지금 야단치는 건 알고 있냐? 네? 그러신 거였어요? 전 격려해 주시는 줄 알았죠. 뭐 이런 거. 말이 제대로 소통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어때요? 너무나 강력하게 나의 마음을, 나의 내적 상황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뿐 아니라 얼굴로도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기나긴 진화의 역사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로 보다 잘 소통하기 위해서 얼굴에 있는 털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진화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을 보면 대부분 털이 없어요. 남아있는 털이라고는 눈썹과 수염밖에 없습니다. 수염은 약간 성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빼고 눈썹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유일하게 얼굴에 있는 눈썹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60대, 70대 분들이 눈썹 문신하시죠. 이분들이 세대로 치면 우리 몸에 문신 하나 잘못하면은 요즘 것들은 되게 이상한 것들이야. 어떻게 부모님이 주신 몸뚱아리에 뭐 글씨를 쓰나?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눈썹 문신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눈썹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해 주는 용도가 굉장히 커요. 솔직히 눈썹이 없으면 제가 인상을 써도 어떤 인상을 썼는지 우리 아이가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를 보면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얼굴 재인 실험을 했는데 한 경우에는 눈을 없앴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눈썹을 없앴는데요. 막상 눈을 없앴을 때보다 눈썹을 없앴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길 더 어려워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굉장히 필요한 눈썹 정도를 빼놓고서는 우리 얼굴에서 필요한 정보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털까지 전부 다 없앤 상황이 되었죠. 실제로 우리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제 얼굴인데요. 약간의 보정을 했습니다만 제 얼굴입니다. 제 얼굴인데 제 얼굴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있죠. 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최훈이라는 이름을 아실 거고 성별, 남자라는 것도 알 수 있으실 거고 대충 나이를 보면 제가 좀 늙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40대 중후반이라고 써놨습니다. 믿어주세요. 원래 믿지 못하면 외우라고 하잖아요. 제가 40대 중후반이에요. 그렇게 있고 딱 보면 동양인 인종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사진기사 아저씨가 입술은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라고 하고 눈은 크게 뜨라고 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표정을 짓고 있죠. 그러다 보니 저희 내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잘생기지는 않았죠. 그 다음 착해 보이나요? 뭐 아무튼 이런 것들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겠죠. 그래서 이 마스크 때문에 생긴 문제가 얼굴을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첫 번째 심각한 문제가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뭐 약간 여담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생들이 준 과잠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본관에 이렇게 막 갔어요. 총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안녕하세요 총장님 그랬더니 총장님이 너무 인자한 표정과 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탁 치고 가시더라고요. 뭐 많은 분들은 네가 젊어 보였다 성공했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이 마스크라는 게 서로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얼굴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는데 굉장히 스페셜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대충 한 번만 봐도 나중에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아도 얼굴은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얼굴을 기차게 잘 기억을 하긴 하는데요.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나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분인데 이러면 조금 낫습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아시네요. 제 얼굴과 총장님 얼굴을 합성해 놓은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의 온화한 얼굴이 제 상관을 만났더니 묘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의 얼굴을 눈 더하기 코 더하기 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짤인데 이게 보면 그냥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기 쉽지만 사실 화관은 윌 스미스의 화관입니다. 영화배우. 그런데 합쳐놓으면 정말 오바마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의 입이 내 밑에 와도 대충 전반적인 배열만 맞으면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 코, 입이 어떻게 배열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실은 이게 초상권 때문에 이게 누군지를 말하면 곤란해서 누군지는 말하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우실 거예요. 누구냐고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눈, 코, 입을 원래 있던 위치에 배열을 시켜놓으면 대충 이렇게 누군지는 알아보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열을 어긋나뜨리면 누군지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 두 사진은 똑같은 사람입니다만 눈의 위치만 약간 왼쪽에 있는 이게 보이나요? 안 되네요. 마우스가 보이시네? 왼쪽에 있는 이 얼굴의 미간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것을 제외해놓고는 똑같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배열만 조금 바꿨어도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좀 더 넓적해 보이고 약간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전반적인 배열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전역적 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버리면 눈, 코, 입의 배열을 확인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SBS 연예대상처럼 이렇게 제 얼굴의 하관을 프린트아웃해서 하면 누군지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린트된 화관은 정확하게 코와 입은 표현할 수 있을지언정 정확하게 배열 정보를 담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 얼굴을 찍어놔도 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서로 누구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인가?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딱히 데이터들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종의 환자들이 존재합니다. 저희 뇌에 있는 FFA라고 하는 사람 얼굴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영역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얼굴 실인증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한 연예인이 나와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공개를 했는데 자기가 클럽에 가서 막 놀고 있다가 너무 아름다운 이성이 들어가서 작업을 걸었대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보고 어머 여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신의 부인의 얼굴까지 못 알아봤다는 거죠. 이 정도로 사람 얼굴을 보면 못 알아보는 병을 얼굴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 실인증에 걸린 환자가 되면 굉장히 사회생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만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목소리, 헤어스타일, 체형, 걸음걸이 등을 통해서 대충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들에서 마스크가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물론 마스크가 없을 때보다 정답률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못 알아보는 것은 평상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다른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너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얼굴 이외의 정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 하나만 써도 얼굴의 일부분이 가려져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은 똑같은 모나리자지만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을 치우면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표정도 마스크 때문에 많이 가려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됐으므로 쭉쭉쭉 넘어가서 하는 말만 하면 마스크를 통해서 표정이 다 가려진다고 하지만 요즘에 눈으로 욕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눈만 보고도 그 사람의 표정을 알아맞힐 수는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아예 이런 테스트가 있어요. RMET라고 하는 테스트인데요. Reading the Mind in the Eyes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눈만 딱 보여주고 이 눈이서 보여주는 이 사람의 내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맞추는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표정 인식 능력, 저 사람이 표정을 얼마나 잘 알아맞추는가를 측정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공감 능력을 검사하는 도구입니다. 저 사람의 눈을 보고 저 사람과 얼마나 잘 공감할 수 있어야 저 사람의 표정을 알아맞힐 수 있다는 것이죠. 소통의 본질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이 누구인지가 가려지고 표정이 가려진다고 해서 그 표정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좀 더 잘 알아보고 그 사람과 진심으로 대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요즘에 많이 그 기관에서 특강 요청을 받으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 민원인을 대할 때 나의 표정이 가려져서 나의 친절함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민원센터에 가보지만 저는 그분들이 정말 표정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최근에 마스크를 쓰고 가림막을 갖고 민원인들도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말로 하는 소통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눈을 맞추고 내가 이제 말을 할 테니 들을 준비를 하세요라는 사인을 보내고 평상시보다 조금 천천한 속도로 좀 더 크게 말을 해주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친절이 표현될 텐데 단순하게 나의 마스크 때문에 표정이 가려져서 나의 친절함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마스크로 얼굴은 가려지고 단절은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전공은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관한 그런 연구가 제 전공이긴 한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마스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변명이 아니라 마스크 너머에 있는 얼굴을 알아보려고 하는 관심과 소통의 노력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됐으므로 20분을 딱 맞추는 신공을 발휘하며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